네, 반갑습니다. 끝장회계의 노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부분은 일반전표,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에서 나올 수 있는 분계 문제들을 다 풀어볼 거거든요. 우선 여러분들 교재는 끝장회계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139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이 분계 문제 같은 경우는, 분계 연습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랑 카페, 자, 그 네이버 블로그 끝장회계 혹은 네이버 카페 끝장회계를 검색을 하시면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거기에서 전산회계 1급 분계 연습 자료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전은 지금 보시다시피 2017년도 버전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2017년도 버전으로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내려보면 여러분들 책에도 이렇게 나올 건데요.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분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한 문제를 푼 다음에, 지금 매출채권부터 나오는데 한 문제를 푼 다음에 입력하는 법도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종료 문제 리스트 그거를 업로드 했죠. 블로그에도 했고, 그곳에서 종료 문제 리스트를 다운받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료 문제를 풀 겁니다. 뭐 리스트 없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강의하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뭐 풀이하는 그게 종료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끝장회계 교재의 특성상 기출문제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설치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입력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쪽부터 한번 봐주세요. 여기 봐주시면 69의 기출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69의 기출 문제를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기출 문제는 한국 세무사의 자격 시험에 가셔도 있고요.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한국 세무사회 자격 시험에 가셔도, 뭐 69회 다운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네이버 카페 끝장회계 여기 오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69회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다운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설치를 할 건데요. 자, 69회 여기 파일이 보이시죠?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까는 화면이 나오죠. 감독관 번호 같은 경우는 실제 기출 데이터도 마찬가지지만 설치는 이렇게를 보시면 되겠고요. 설치는 이렇게를 보시면 네, 뭐 여러가지 실행 방법이 있는데 코드 번호가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 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산회계 1급이니까 93번이네요. 그러면 여기 다 없애겠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적을게요. 그리고 연습하실 때는 A형 하시든 B형 하시든 상관없어요. 실제 시험 때는 본인의 시험지 유형을 잘 보고 그대로 A형이면 A형, B형이면 B형 하시면 되지만 연습하실 때는 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고, 아까 93번이었죠. 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죠. 우선은 프로그램 실행만 시켜놓고 다시 방금 보셨던 그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분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고 중요 문제만 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교사용 파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따로 공유는 하지 않을 거고요. 혹시 교사분들 중에서 끝장회계 교재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그런 부분 다 저한테 따로 쪽지나 이런 연락을 주신다면 PDF 파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인증하는 그런 절차 같은 게 좀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부터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당구장 표시 부분 보이시죠?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 있는 게 뭐 모두 다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계정 과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을 한번 이론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채권이나 채무 쪽에 거래처 입력을 많이 시킵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 돈을 받을 권리이죠. 채무, 돈을 갚을 의무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되며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지는 적어놔야 되겠죠. 그런 걸 이제 거래처를 입력하는 겁니다. 분기하실 때. 자, 우선은 왼쪽에 있는 표부터, 왼쪽에 있는 칸 먼저 보시면 선으로 시작되는 선급금, 선수금 있고요. 미로 시작되는 미지급금, 미수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으로 시작되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도 있고, 엄으로 끝나는 받으러온 지급엄이 있죠. 그리고 기타에는 대여금이라든지 차입금,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유동성 장기부채 등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 계정 과목들의 자리입니다. 지금 차변에 적혀있는 요 계정 과목들은요 다 자산들이고요, 대변에 적혀있는 요 계정 과목들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차변 대변에 적혀있다는 거고, 거래처를 적어야 되는 계정 과목 중에서 수익이나 비용은 없습니다. 다 자산 아니면 부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외우시면 되고, 요거는 뭐 선, 미, 외상, 어음 이렇게 해서 선미야, 외상값 갚아라, 어음으로 갚을래, 기타로 맞을래,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라고 예전에 한 3년 전에 이거 만들었었는데, 그냥 뭐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뭐 이해를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뭔지 채무가 뭔지 아시잖아요. 계정 과목 딱 보면 이거는 돈 갚아야 되는 거네, 돈 받아야 되는 거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방법 안 쓰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문제 1번 체크되어 있거든요. 자, 10월 1일 영리한해 외상 매출금 중에서 1000만원은 자기압수표로 받고, 자, 분개하는 요령은 우리 영어 독해하실 때 보시면 직독직해로 독해를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분개도 직독직해로 하면서 계정 과목들을 잘 체크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영리한해 외상 매출금 동그라미. 화면 잠깐 확대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네. 자, 영리한해 외상 매출금 중에서 첫 번째 계정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치시고요. 1000만원은 자기압수표로 받고, 수표 얘는 현금이죠.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내가 발행하는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이라는 계정을 쓸 수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수표들, 상대방이 발행한 당좌수표라든지 나머지 수표들은 전부 다 현금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건 현금. 500만원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정 그대로 나왔죠. 자, 그럼 보세요. 외상매출금 중에서 라는 말 하잖아요. 자, 외상매출금은 차변 계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산이거든요. 받을 권리니까 자산인데, 이게 중에서 라는 말 했죠. 이미 차변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요거 중에서 이제 돈을 받는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먼저 외상매출금을 대변에다가 분개를 해주시죠. 자, 그리고 분개할 때 요령, 아까 외상매출금은 거래처를 적어야 되는 계정 과목이라 했기 때문에 영리한 요거 안 적으셔도 되고 그냥 괄호만 이렇게 좀 쳐주세요. 분개하실 때 계정 과목을 적어야 되는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대변에 적으시고 그냥 밑에다 괄호 하나만 딱 쳐놓고, 그리고 계정 과목을 찾아서 괄호 이렇게 쳐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계정 과목을 적어야 되는 그 거래처를 적어야 되는 계정 과목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중에서 지금 총 외상 매출금이 얼마인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몰라요. 물음표 아직은 몰라요. 근데 이제 받는 거 수표로 받고, 두 번째가 현금이죠. 현금을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받다. 세 번째죠. 세 번째 보통예금 500만원 받았습니다. 됐죠. 그것으로 이제 유출을 하는 겁니다. 차변을 보니 1500이구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요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것도 지금은 제가 이제 답안에 있는 파일을 보여드려서 그런데, 실제로 분개할 때 요령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적용시켜 보시고 편하시면 이대로 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가운데 슬래시 끄시고요. 문제를 끄고 외상 매출금 받았대.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나와야 되겠구나. 매출금. 실제로 하는 방법. 그리고 금액은 아직 모르겠네. 오케이. 두 번째, 수표로 받았대. 현금. 물론 외상 매출금 가로는 쳐주셔야 돼요. 현금. 그리고 1000만원이래. 100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 500이래. 보통예금 500.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줄을 그냥 꺼놓으면 돼요. 이 말은 차변의 합계, 그러니까 반대쪽 변의 합계 혹은 차액으로 금액을 계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입력하실 때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입력 바로 해볼게요. 자, 입력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 게 좋아요. 자, 위에 살짝 걸쳐지게 해놓고 프로그램 보여드릴게요. 자, 입력은 프로그램에서 여기 일반 전표 입력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럼 일반 전표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순서대로, 자, 이거는 뭐 전산회계 한 2급 하셨던 분들은 하실 수 있으실 건데, 자, 날짜 넣습니다. 그 전산회계 하실 때는 마우스 사용을 최대한 좀 자제하세요. 오른쪽에는 키패드만으로, 그리고 엔터키만 잘 치셔도 되고, 방향키 잘 쓰시면 되거든요. 자, 1번 문제 10월 1일, 10월 1, 엔터 치세요. 엔터. 넘어갔죠? 자, 이제 9분입니다. 여기서 9분은 이것도 이제 오늘 처음 그 분계를 하는 거니까 요거 한 번만 보여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알아서 다 넣으세요. 밑에 한 보시면, 자, 요거를 자막 때문에 안 보이네. 자, 밑에 한 보시면 여기 알림이 있어요. 알림 9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인데, 이것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처음 하실 때는 3, 4번만 쓰세요. 왜냐면 3, 4번으로 하면 다 답이 돼요. 입력이 다 된다는 거예요. 처음 하실 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적응되시면 1번 출금, 2번 입금 이런 거 쓰시면 되고, 결차 결대 5번, 6번은 결산 때만 쓰는 거니까 지금은 쓰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력해 볼게요. 차변부터 넣을 거죠? 그럼 9분에다가 3번을 넣으시면 됩니다. 아까 차변은 3번이라면서요. 차변 들어갔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검색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 입력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차변에 현금부터 넣을게요. 자, 칸을 보면 계정 과목 쬐게만 칸이 있고 큰 칸이 있습니다. 쬐게만 칸, 그러니까 자그마한 요 칸은 코드 번호가 들어가는 곳이고, 오른쪽은 이름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항상 우린 코드 번호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현금 두 글자만 일단 치시면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조회를 해줍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다시 현금 이런 식으로 하면 지가 알아서 코드 번호를 조회해준다라는 거, 요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 번호를 클릭하신 다음에 F2번을 한번 눌러보시면 코드 검색 창이 뜹니다. 계정 과목 코드 검색 창이 뜨고, 여기서 현금 하시면 현금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모든 계정 과목들을 보여주죠. 화살표 키를 아래로 움직이고 위로 움직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현금을 선택하고 싶으면 엔터.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적용은 옆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 옆으로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이럴 때는 엔터를 누르셔도 넘어가지만,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셔도 넘어갑니다. 웬만하면 화살표 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금액을 넣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숫자 키 패드를 이용하겠습니다. 1000만원인데 콤마가 잘 보세요. 공 3개 단위로 콤마 찍혀있죠, 우리나라는. 자,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1, 0, 0, 0, 0, 0, 0, 0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1, 0, 짠, 짠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들어가죠. 공이 3개씩. 어떻게 했느냐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 0, 그 다음에 키패드 오른쪽 끝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누르시면 공 3개, 한 번 더 누르시면 또 공 3개 입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차변. 그러니까 입력하실 때는 분계는 아까 제가 방금 문제 풀 때 했던 순서대로 분계를 하시되, 입력하실 때는 항상 차변을 먼저 넣고 다 넣고 대변을 넣든가, 아니면 대변을 다 입력하고 차변을 넣든가, 한쪽 변씩 넣으셔야 됩니다. 차변 넣고 대변 넣고 차변 넣고 대변 넣고 하면 이거
그 전표 번호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차변을 먼저 넣고 나머지 대변을 넣든지, 대변을 먼저 넣으셔도 돼요. 대변을 먼저 넣고 차변을 넣으셔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 보통만, 일단 보통은 두 글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인간하면 이렇게 두 번째 방법 뭐였어요? F 2번 보통 나오죠? 엔터. 또 오른쪽 이동할 때 어떻게 해냈어요? 방향키 500만원 5 000 000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5 땡땡 플러스 눌렀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대변 갑니다. 외상 매출금 외상 엔터. 자, 외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니까 맨 위에 거를 쓰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시고요. 자, 얘는 거래처를 넣어야 되죠. 자, 거래처도 보시다시피 칸이 작은 코드 칸이 하나 있고 이름이 들어가는 칸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주영리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름 칸에다가 주영리한 이렇게 넣으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코드 번호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는 영리한이 입력됐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렇게 한글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해당되는 코드 번호가 입력되었는지 입력이 안 됐는지 그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내가 영리한 코드 번호 모르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영리 치고 엔터 치시면 검색이 되겠죠. 혹은 F2번 누르랬죠. 또 영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이름이 있는 데서 F2번을 안반 눌러봤자 F2번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검색 안됩니다. 코드 번호로 가셔서 F2번 누르시고 영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K랩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건 뭐 단점인지 장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편합니다. 뭐가 편하냐면 대변 금액이 지금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합계 금액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요거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좀 꼼수를 좀 우리가 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입력이 끝났고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번호라는 게 적혀 있는데 요건 전표 번호입니다. 몇 번이 들어가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같은 거래라면 같은 번호여야 된다는 거죠. 그거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요거 이제 내리고 분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중요 문제 아니고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찬열에 대한 외상 매출금 270만원과 계정 과목 첫 번째 나왔고요. 두 번째 외상 매입금 380만원을 상계 처리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어떤 표현인지 알려드릴게요. 나머지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다. 내가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뭡니까? 받을 돈. 외상 매입금 뭡니까? 줄 돈. 상계 처리는 퉁치자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이면서 얘는 자산인데 원래 차변 계정이죠. 차변 계정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받을 돈 270만원이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상계 처리라는 말은 요거 없애줄게. 니도 외상 매입금 없애줘. 이런 거거든요. 자, 없앴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적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됐나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를 적어야 되니까 괄호를 쳐주시면 되겠고 금액 270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외상 매입금. 야, 니 나한테 받을 돈 이거 그거 없애리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외상 매입금 2번 요게 두 번째로 요거 분개하시면 되고 거래처를 적어 주셔야 되니까 괄호 치시고 금액 380. 근데 퉁치다 보니 뭔가 이상한 거죠. 내가 받을 돈은 270인데 갚을 돈은 380. 그렇다면 찬열이죠. 찬열이가 야, 니 그러면 나머지 돈 110만원 안 받아도 돼? 안 줘도 돼?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거를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라는 말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나갔다. 내 돈이 나갔다. 그러면 당좌예금은 자산. 이 대변에 적으면 자산의 감소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습니다. 항상 분개하실 때는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적으실 때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외상 매출금 먼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외상 매출금 적으시고 이렇게 적고 금액 적으시면 되겠고 우선 처음이니까 조금씩 적어 드리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괄호 치시고 380 항상 가운데 숫자 가운데 콤마 치시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의 뜻은 잔액을 넣어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올려놓고 자, 일반 전표 보이십니까? 이렇게 있고요. 위에 있는 그 분계를 넣는 겁니다. 네, 한 이 정도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날짜 8월 14일입니다. 8월 14일 갑니다. 8월 엔터 14일. 자, 요거 주의하실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건 원래 이렇게 들어있,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요 분계들 있죠. 요거는 이 날짜에 다른 거래도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손대시면 안 됩니다. 한 번씩 요런 거, 날짜 들어갔는데 내가 입력 안 한 게 있어요 하면서 지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난리 납니다. 나중에 조회 문제 할 때 다 날아가는 거죠. 물론 조회 문제는 상반기긴 하지만 어쨌든 뭐 좋진 않다는 거예요. 있는 거 지우지 마세요. 그냥 밑에 칸에다가 클릭하시고 자 보세요. 차변 넣는 거죠. 순서대로 넣으시면 돼요. 외상 엔터, 매입금 엔터, 그 다음에 찬열 엔터. 됐어요.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클릭. 그 키보드 커서 오른쪽으로 해라 하는 이유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선 380 넣었죠. 그 다음에 대변 외상 매출. 자, 외상 매출금 나왔죠. 두 글자만 하면 돼요.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외상 매출금 찬열, 즉 코드 번호가 112죠. 요거 꿀팁인데 112 하시면 또 찬열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여기 금액이 자동으로 380이 들어갔습니다만 우리는 270으로 고칩니다. 270 됐고요. 나머지 금액 이제 할 건데 당좌예금 됐죠. 자, 이제 보세요. 당좌예금은 거래처를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계정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화살표 키부터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커서를 옮기면 이렇게 이상 없이 옮겨집니다만, 자, 요거를 엔터키를 한번 쳐볼게요. 엔터 치니까 찬열이라는 글자가 그냥 지저분하게 내려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약간의 뭐 특성인지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글자가 내려와 버려요. 엔터를 치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큰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당좌예금에 코드 번호가 일단 입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처가 입력되지 않은 효과와 마찬가지인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게 있어요. 그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게시판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대한 답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는 보세요.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계정 과목이죠. 요거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틀리는 겁니다. 채점에서 틀려요.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당좌예금은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거래처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제 회계라는 것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회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좀 성향이 디테일하고 세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눈 뜨고 못 봐주죠.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커서 위에 올리시고 스페이스 엔터 하시면 그냥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분계를 연속적으로 이제 스피디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4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제품 매출 거래처인 강동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또 외상 매출금 동그라미 치세요. 첫 번째 계정 과목 나오고 1200만원이 금액 다 주네요.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가 회수되었고 할인을 해주고, 할인 동그라미. 자, 할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 할인이 있고 매입 할인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유추하시면 되냐면 위에 보시면 이게 외상 매출금 보이세요? 매출금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하다가 발생한 외상이잖아요. 그거를 할인해준다라는 말은 매출 할인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그렇게 유추하시면 돼요. 계정 과목을 처음에는 기초 계정 과목 통으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지만, 이제 그거는 제가 전산회계 2급책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회계 생기초 끝장내기라는 부록이 있어요. 거기에서 회계 맨 처음에 배우는 기초 계정 과목 암기해야 될 거를 넣어놨거든요. 그런 건 좀 암기해 주셔야 되지만 어느 정도 암기가 되셨으면,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에 있는 단서들을 모아서 계산 과목들을 조합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할인해주고 잔액은 보통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산 과목 3개 다 나왔잖아요. 이제 순서대로 갑니다. 첫 번째 줄 다시 읽어볼게요. 제품 매출 거래처인 강동에 대한 외상 매출금 1250만원이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가 되다. 회수. 자, 외상 매출금은 차변 계정이에요. 받을 돈이라는 뜻이죠. 근데 회수가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차변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적으시면 되고, 옆에 강동 적혀 있다는 말은 거래처 적어야 되는 거란 뜻입니다. 그냥 가로 치세요. 금액은 1250 적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순서가 보통 예금이 위에 있습니다만 분계 순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매출 할인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매출 할인. 그러니까 꼭 답안에 있는 순서대로 안 하셔도 돼요. 분계는 항상 제가 수업 때 해드리는 그 순서대로 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출 할인 하시고요. 자, 1250 곱하기 2%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곱해보겠습니다. 1250 밑에 답이 있어도 곱하겠습니다. 곱하기 2%, 2%는 25만원 됐네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내 화면을 크게 안되나? 장면 관리 웹캠 뭐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조금만 확대할게요. 미안합니다. 왜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산기 있죠? 계산기 보이세요? 이거 계산기입니다. 예, 계산기 이렇게 있어요. 계산기. 저는 일단 카시오 계산기를 쓰거든요. 카시오고 여기 보시면 좀 가까이 보시면 여기 14라는 글자 보이세요? 기로로 보지 마시고 여기 14라는 글자 보이세요? 이게 14자리가 이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되는 그러한 계산기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은 뭐 이거 사라고는 안 할게요. 그 다이소 가시면 2,000원인가 3,000원에 계산기가 팔거든요. 그게 3,000원인데 12자리가 표시가 되는 그런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자리 표시되는 그런 계산기 그냥 사 쓰시고, 아니다 나는 이왕 할 거 그냥 좋은 계산기 사가지고 뭐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거 추천드립니다. 카시오께 제일 좋은데 이거 한 3, 4만원 하거든요. 버튼이 요 숫자가 박혀 있어가지고 달아도 숫자가 안 없어져요. 뭐 이거 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거 아무런 관계 없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처럼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이 화면이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1250만원 적을게요. 우선 1250만원 여기에 적었습니다. 쪽 보이나요? 자, 오케이. 거기다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산기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2% 아까 곱했잖아요. 어떻게 곱했냐면 머리 좀 좋으시거나 수학 조금 하시는 분들은 0.02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제 요거가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0.02 어떻게 계산해요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디테일하고 친절하죠, 강의가. 이 정도까지 제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요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 먼저 자, 곱하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2%죠. 그러면 2 누르시고 2 눌렀어요. 그럼 여기 보면 퍼센트 어디 있노? 여기 있네. 제 건 여기 있어요. 퍼센트 버튼이 있습니다. 퍼센트 버튼 여기 퍼센트 누르시면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1250만원 곱하기 2 그 다음에 퍼센트 버튼 누르면 25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0.02를 곱해야지. 저는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0.02가 탁 떠오르지만 그게 안 떠오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께서는 그냥 2%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산기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회계 공부하시면 계산기 하나는 사주세요. 제가 그리고 뭐 계산기 비싼 거 사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계산기 비싼 거 사라고 말씀은 안 드릴 건데 전쟁터에 나갈 때 총이 필요한 것처럼 회계 공부함에 있어서는 계산기가 필수입니다. 자기 머리 믿으시고 암산하시는 거는 저는 매우 비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꼭 사주세요.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실 때, 자, 줄였죠? 이제 좀 볼만하죠? 시험장 가시면 이런 계산기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두 번째로 컴퓨터 안에 내장된 계산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거는 뭐냐면 휴대폰 계산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학용 계산기도 안 돼요. 그 두 가지 안 됩니다. 그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 1번, 매출 할인 2번까지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잔액을 보통이니까 보통 예금, 이건 잔액입니다. 사실은 잔액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입력은 차변 먼저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외상 매출금 대변 먼저 입력하시고 차변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동시에 수출한 제품의 외상 매출금이 또 외상 매출금 계속 나왔죠. 보통 예금으로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선 외상 매출금은 미국 돈 5,000달러라는 뜻입니다. 5,000달러. 두 번째, 9월 10일 환율은 1,100원, 9월 30일 환율은 1,050원. 오늘의 날짜는 9월 30일. 9월 30일은 오늘. 그럼 9월 10일은 뭐냐? 선적일자. 9월 10일 돼 있죠? 요 선적일자. 됐어요? 자, 그럼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분결해 볼게요. 다시 읽어보면서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다. 요거는 밑에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이 환전대가 돈이 들어왔다. 어쨌든 회수된 거죠.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 적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달러화를 적어주세요. 5,000달러. 5,000달러. 조금만 더 확대합시다. 이거 조금만 더 확대. 네. 그죠? 좋죠? 좀 더 확대해야 여러분이 잘 보일 것 같아요. 5,000달러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예금 원화로 보통예금 계좌에 환전되다. 그럼 차변 보통예금. 그 다음에 5,000달러. 이렇게 일단 외화를 적으세요. 그 다음에 하실 작업, 환율을 곱하셔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자,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은 언제 생겼냐면 여기 보시면 선적일자는 배에 물건을 싣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싣는 순간 이제 팔았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릴 때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이 생겼겠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에는 9월 10일 환율이 곱해져야 되겠죠. 9월 10일 환율 1,100원 곱합니다.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550이 되고요. 550만원이 되고요. 자, 제 얼굴 때문에 가려졌구나.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보통 예금 같은 경우는 9월 30일에 내가 계좌 이체 받았잖아요. 그러면 9월 30일 환율 1,050원을 곱하시면 되겠죠. 1,050원 이런 식으로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525만원 나오네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차변 대변을 비교하시 보십시오. 차변은 525만원인데 대변은 550만원이네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차변에 금액이 25만원만큼 비죠. 그러면 차변에 25만원 적으셔야 돼요. 분계는 항상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이 같아야 되니까. 자, 25만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차익이 발생했냐 하면 외화가 환율이 바뀌는 바람에 생긴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손해본 거거든요. 손해본 거기 때문에 차변에는 외환, 차손. 왜 손해봤는지는 설명 안 드릴 거고 그냥 생각해보세요. 왜 내가 손해를 봤지? 혹은 생각해도 모르겠으면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요령 들으세요. 요령은 뭐냐면 지금 차변이 비었죠? 차변은 비용 자리죠. 외환, 차, 손이라 적으면 돼요. 비용 계정이거든요. 만약에 대변이 금액이 좀 모자라다. 그럼 대변이 비면 대변은 수익의 자리거든요. 외환, 차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밑에 있는 6번 문제네요. 6번 문제. 자, 그럼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베트남에 사랑에 수출 선적일 날짜 나오잖아요. 항상 이렇게 나와요. 수출하였던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1000달러래요. 수령을 한 후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 예금에 입금하다. 문제가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것도 분기하실 때 외상 매출금 먼저 하시되 1000달러를 먼저 아까처럼 적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환율은 아까 보시면 외상 매출금은 선적일 환율 7월 1일 환율 보셔야 되겠네. 1100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이 110만원 나오네요. 그 다음 보통 예금도 마찬가지로 1000달러라고 적으시고, 그리고 보통 예금 입금받은 날짜는 7월 14일이기 때문에 그때의 환율인 1200원을 곱하면 1200원을 곱하면 밑에 있는 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차변은 120인데 대변은 110이네. 그러면 대변에 10만원 비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외환 차익으로 가는 거죠. 보통 예금 2번, 외환 차익 3번입니다. 이게 이제 답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계는 항상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이 같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차액은 이런 식으로 그냥 마지막에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갑니다. 나머지는 직접 풀어보십시오. 분계는 그냥 생노가다입니다. 시간 정해가지고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 풀고 영어 단어 외우듯이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 합격하시는데 좀 편할 거예요. 분계 안 되면 합격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 꼭 내셔서 푸는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겠죠.